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출석 먼저 불러보죠. 부자 장모님, 키메라님, 청산유소님, 후공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게스트분들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튜브 계신 분들. 돈 벌 생각에 그랬다. 자, 부자 남편님 어서오세요. 태연맘님, 소피리님, 반갑습니다. 하늘풍경님, 최건물주 대고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그런 날 되시기 바라고요. 네, 박중원님도 오셨고요. 네, 비가 오는데 지금 이렇게 비가 이렇게 지금 와버리면은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굉장히 더워질 거다. 그죠? 굉장히 더워질 거다. 이제 우리 7월달까지 사실 에어컨 저 아직 안 틀고 살거든요. 에어컨들 트시나요? 네. 차 타고 갈 때만 에어컨 조금 틀고요. 평상시에는 에어컨을 안 틀고 살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올 여름은 별로 안 더운가? 뭐 그 생각도 드는데 지금 장마 딱 끝나고 나면은 무지하게 덥겠죠. 네. 그럼 한 달 동안 또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그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항상 에어컨 준비 미리미리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자, 그래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잘 오르네요. 네. 이게 실적 발표 이후에 쭉 빠졌다가, 보시면은 삼성전자라는 게 그래요. 늘 우리가 사서 모아가야 되는 그런 주식들, 또는 경기가 좋아지면, 또는 뭐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거,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일단 뭐 시장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당연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외국인 수급 동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좀 이제 오늘은 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황이 좀 중요한 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다 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뭐 세 가지 다 할지 못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아침 시황 들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간략하게나마 설명이 다 되어 있고 지금 방송은 이제 아침 시황을 약간 풀어가지고 리바이벌하는 리바이벌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부동산. 부동산. 7월 10일 부동산 대체. 과연 시장의 호재일까? 그죠? 네. 두 번째, 한국판 뉴딜. 기대감. 이게 14일이죠, 내일. 네, 14일 국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 2분기 어닝 시즌. 플러스 경제지표. 요거는 미국 이야기죠. 네, 미국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오늘 아침 시황에서 해드렸는데 궁금하다 그런 분들은 이제 가서 직접 보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 듣지 뭐 하시는 분은 여기서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워낙에 자꾸 3,000%로 빠지다 보니까 저 얘기를 다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항상 문제예요. 뭔가 하고 싶어 하기는 해. 네. 뭔가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네. 얘기하다 보면. 한국판 뉴딜은요, 지금, 바이오 4차 산업, 그렇죠. 뭐, 그게 다지 뭐. 네. 정부가 주도하는 거, 뭐, 원격 진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디지털 인프라, AI 뭐 다 그런 쪽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제약 바이오 쪽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뭐 언택트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포지션이 지금 100조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조 원이면은 이게 뭐 사실 뭐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죠? 네. 열심히 일하면 사실 뭐 못 벌 게 뭐 있어. 100조가 아니라 더 벌지, 그지 않아요? 우리 다 벌 수 있는 거예요. 벌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뭐 작은 돈이 아니다 이거죠. 그냥 뭐 구멍가게에서 과자 사먹는 그 정도의 돈은 아니니까, 100조 원이면 이제 큰데, 이 큰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100조 원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그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그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4대강 그거 우리 집 앞에 그 뭐 그죠? 네, 호수 공사하는 그 정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들 집에 뭐 강이나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호수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정원에 뭐. 아, 나 아침부터 미쳤나봐. 오늘 비 와서 그런가 봐요. 누가 내 머리에 꼭 꽂았어? 에? 자, 중요한 건 정책 수혜 이런 거죠. 정책 수혜. 요거 먼저 갈까, 그럼? 뭐, 업황이나 이런 종목 이런 것들은 사실 4대강, 아니, 뭐야, 4대강이 아니지. 한국판 뉴딜,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국판 뉴딜에 대한 것들은 이제 크게 구분하면 디지털. 네, 디지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4차 산업 쪽으로 보셔도 되겠죠? 4차 산업. 그 다음에 그린 뉴딜. 네.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도 포함될 거예요. 제약바이오.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관점으로 접근되기 때문에 살짝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제약바이오 일단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골자는 디지털과 그린 뉴딜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쪽은 뭐냐면 이제 그 인프라 쪽이죠. 디지털 인프라. 뭐 그다음에 AI도 포함될 거고요. 네, 5G. 네, 5G 포함됩니다. 5G. 그다음에 원격 진료. 그다음에 수소차, 친환경. 네. 등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등등등. 그냥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네.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들이라서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와, 우리 성투성 이런 것도 알고 있어? 몰랐어. 사실은 나도. 네.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든 다음이든 검색창에다가 검색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좋아요. 디지털, 그린 뉴딜, 제약바이오, 디지털 인프라, 뭐 AI, 5G 뭐 다 좋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한국판 뉴딜이 바로 뭐다? 뭐예요 이게? 정부 정책이라는 거예요. 정부 정책. 정부 정책은 항상 네, 우리가 두고 봐야 된다. 그죠? 정부 정책은 그냥 끝내는 게 아니다. 정부 정책은 길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속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 정책인데, 정부 정책은 정부 정책이에요. 근데 예산 규모가 무려 100조 원. 네. 별이 5개, 그게 아니라 무려 100조 원. 네. 무려 100조 원이야. 그러면 이 100조 원을 저기다 골고루 나눠 쓴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야에, 또 분야가 적어지면은 그만큼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분야가 많아지면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테고요. 그러니까 100조 원이라는 저 규모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네. 우리가 뭐 살면서 1조 원을 만져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네, 그런 정도의 어떤 규모이기 때문에 100조라는 것을 물론 세수를 통해서 또 세금 부담이 좀 있게 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건 간에 지금 당장은 부양을 하고 지금 당장은 네,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 규모가 무려 100조 원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큰 호재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중장기적 수혜가 될 것이다. 요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중장기적인 수혜. 네. 이게 100조 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야, 100조 원 줄 테니까 너 이거 가서 다 쓰고 와. 하루 이틀 만에 될 게 아니란 얘기죠. 또 한두 달 만에 될 것도 아니고요. 중장기적 수혜는 뭐냐면 적어도 1년, 2년, 또는 뭐 임기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전염병을 이용해서, 전염병 때문에 이제 경기가 떨어진 이 상황에 대한 극복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네, 이제 경기를 끌어올리는, 그 뭐 부양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지금 미국도
슈퍼 추경, 아니 슈퍼 추경인데 그냥 추가 경쟁에 대한 그 부분이 우리도 있지만 미국도 분명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뭐 돈을 좀 나눠주자, 현금 주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현금 나눠주자. 그래서 지금 그 스티브 무누신이죠, 재무장관. 이 사람이 그거 동의한다. 그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건 동의한다. 하지만 실업급여 이상으로, 아니 그냥 그 최소 원래 받고 있던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은 나는 반대한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100만원 받던 사람인데 이게 재난지원금이라 가지고 120만원 주고 그러면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급여의 어떤 그 최소 수치 그 부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해주자. 괜찮은 부분이다. 나도 동의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이런 예산안에 대한 편성이 분명히 들어갈 테고요. 우리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뭘까? 네.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부양책, 예산안 등을 만드는 이유. 이게 사실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이 지금 정부가 또는 미국 애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왜? 뭐 때문에? 국민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니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을 그냥 대대손손 이끌어내가지고 세계 최고의 그냥 경제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은 또 뭐 있을까요? 우주 평화를 위해서. 언젠가는 다가올 외계인의 침공에 막기 위해서 지구방위대를 결성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뭐 그런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네. 무언가 의도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는 항상 의도가 있다 이거죠. 의도가 있다. 그리고 시기가 있다. 시기. 이 시기라는 것은 질투 이런 거 말고요. 질투하는 게 아니고 시기 질투 이거 아니에요. 네. 시기라는 것은 때라고 써줄까? 때. 그냥 시기가 말고 때. 적당한 이 때는 또 목욕탕에서 벗기는 그 때가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겹치는 게 맞냐? 네, 다 때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정부 정책 항상 의도가 있는데 이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면 돼요. 이 의도가 뭔지. 그러면 사실 저 위에 100조 원이 됐든 뭐 이 뉴딜에 대한 그런 혜택 부분들이 어느 업종에 들어가든 누가 그 혜택을 받아 먹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가 됩니다. 자, 그럼 의도는 뭐겠어요? 지금 뽀기님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렇다면 의도는 무엇일까? 정답은 밥그릇. 네, 밥그릇. 튼튼하게. 난 그래서 튼튼한 밥그릇을 써요. 네, 튼튼한 밥그릇. 떨어져도 안 깨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노쇠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만든 그 무거운 거 있잖아. 네. 그런 데 밥을 드셔야 된답니다. 놋그릇 이런 데다가. 네. 놋그릇이 아니라 근데 그 뭐지? 요즘에는 이게 뭐 비슷하게 해서 나온 그런 거. 떨어지면 안 깨지는 거. 네, 떨어뜨려서 깨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도자기는 먹지 마세요. 요즘에는 이제 다이소 같은 데 가면 1,000원에도 그냥 이쁘고 예쁜 그냥 사랑스러운 도자기 많이들 팔던데. 하긴 뭐 근데 제가 가끔씩 보면은 이제 그 소비에는 두 가지 주의가 있잖아요. 소비. 이거는 번외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쓰지 말고 소비.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두 가지 그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 루트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싼 거를 사죠. 떨어지면 또 새로 또 사지 뭐. 네. 싼 거 사서 대충 쓰다가 떨어지면 또 사지 뭐. 이게 첫 번째 루트고요. 두 번째 루트는 네.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서 오래 쓰자의 주의가 있습니다. 소비의 패턴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랬어요. 뭐 그냥 조금 저렴한 거, 싼 거, 그냥 쓸만한 거죠. 가성비 따지는 거. 가성비를 따져서 쓸만한 거 사가지고 그냥 쓰다가 예, 뭐 망가지거나 깨지거나 뭐 버려야 된다 그러면 버려. 그냥 마음 편하게 버려버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새로 사는 거지. 그럼 매번 새거 사는 기분이 드니까 너무 좀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소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요. 야, 그럴 거면 이거 한 번 쓰면 오래 쓰지 않니? 그러면 아예 좋은 걸
사가지고, 예, 좋은 걸 사가지고 이렇게 오래 쓰자. 그게 낫다. 근데 항상 저는 그 의견과 대립을 했었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필요하긴 해. 좋은 건 좋아. 그런데 너무 비싸지 않냐?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옷 같은 거를 보면요. 우리가 겨울 되면 이제 겨울 점퍼를 사잖아요. 겨울 점퍼를 사요. 그 점퍼를 사는데 예전에 그 동대문에 가면 이게 평화시장이라고 있었어요. 평화시장. 지금도 있나? 동대문 평화시장? 거기 이제 그 동대문에 보면은 그 요즘엔 뭐 두타, 밀리오레, 그 다음에 거평프레아, 오랜만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있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두산, 그 다음에 두타라고 하나 그때? 두타, 그 다음에 밀리오레, 그 다음에 거평프레아가 있었고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생겼던 것 같은데 그때 안 가본 지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때 그 앞에 가면 그 큰 건물들 말고 그 앞으로 이제 가면은 왜 다리가 있고 막 이렇게 시장처럼 생긴 데가 있어요. 시장 진짜 시장처럼 생긴 데요. 그러면 사실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뭐 이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비싼데 대신에 물건의 질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골목길로 들어가서 이제 평화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확 들어가면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 매대에다 그냥 놓고 팔아. 그냥 막 팔아. 근데 가격이 엄청 싸. 언뜻 보기에는 둘 다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밤에 가잖아요. 밤에? 낮에 가면 없는데 밤에 가면 이 메이커들이 나와요. 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거 나오겠죠. 뭐 요즘엔 뭐 등산복 많이 나올 땐 등산복 메이커 뭐 노스페이스나 또는 뭐 그 뭐 데상트 네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언더아머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나 그 옷 브랜드를 몰라가지고 대충 주는 대로 입지 뭐. 그 남자들은 사실 옷 브랜드 잘 모르지 않나요? 나만 모르나? 네, 남자들은 입을 옷이 맨날 넥타이에다가 네 와이셔츠에다가 뭐 대부분 그래가지고 난 브랜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브랜드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을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런 곳에서 산 명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브랜드 옷 나이키든 아니면은 이제 그 아디다스가 가장 많았어. 왜냐면 그 짝퉁 단속한다 뭐 그럴 때 아디다스가 아니라 뭐였지? 알라스인가 뭐 이렇게 써있고 막 영어 조금만 바꾸면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퓨마 말고 다마 이런 거 다마 진짜 웃겼다. 퓨마 말고 다마 막 이런 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부분들도 그 대놓고 이제 패러디 하는 거지만 네 아담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3선 말고 2선인가 4선인가 4선 스레빠가 있어요. 4선 맞아. 3선이 아니라 4선 스레빠도 있었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런 것들 이제 샀는데 사면 이제 아무리 똑같아 보여도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뭐 입고 다닐 때 모르잖아요. 그래서 딱 사자마자 한번 딱 입어. 근데 두 번째는 세탁기 한번 들어다 나오면 옷이 이상해지는 거야. 옷이 이상해져요. 가방 같은 거 사게 되면 처음엔 괜찮아 보여. 근데 비 한번 맞으면 색깔이 변색이 돼가지고 안 돌아와.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제가 노스페이스 그 당시에 한 12년쯤 된 것 같은데 네 12년쯤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노스페이스에 가면은 가장 비싼 옷이 있었어요. 가장 비싼 옷. 그 예전에 들어보셨어요? 그 등골 브레이커라는 옷? 네, 등골 브레이커? 노스페이스에 가면은 그 겨울 옷 패딩 그 두꺼운 옷 중에 그 등골 브레이커라는 옷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오래돼가지고. 근데 딱 갔던데 그게 70만원인가? 잠바 하나에 70만원이에요. 나는 상상도 못했어. 70만원짜리 옷이 있다고? 네, 그것도 이렇게 그냥 등산복 파는 데서? 근데 그 매장에서 그게 제일 비싼 옷이었어요. 제일 비싼 옷이었고 그래서 그 옷을 내가 고민하던 그때 샀어. 사가지고 딱 입었는데요. 지금까지 입고 있어요. 지금까지 입고 있어. 지금까지 입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 옷은 지금 입고 나가도 사람들이 그 옷 어디서 샀어요? 너무 좋아 보인다. 아 나도 이런 옷 사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옷을 사면서 생각한 게 그랬어요. 싼 거를 사서 자꾸 바꾸는 것보다 좋은 걸 사서 좋은 그런 품질로 오랫동안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여기까지 나왔을까? 밥그릇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만 조금 더 가자. 조금만 더. 뭘 또 보여줘요? 그 잠바를? 그냥 등골 브레이커 치시면 돼요. 등골 브레이커. 그래서 제일 비싼 옷이야. 네. 등골 브레이커. 노스페이스 등골 브레이커. 그때 그거에 그 붙어서 나온 그게 등골 브레이커였어요. 요즘에 뭐 고등학생들도 입고 다닌다 해가지고, 네. 요즘엔 가격이 싸졌는가 어땠는가 모르겠어요.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더 좋은 게 나오고 하니까. 네. 아무튼 이름이 등골 브레이커였어. 부모님들 등골 다 뽑아먹는다고 그래갖고 애들이 한때 고등학생 애들 그 노스페이스 아주 미쳐 살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잠깐만 변형해서 이야기하자면 작은 종목들, 물론 그런 것들이 성장을 가지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품질 좋은 거, 정말 좋은 거 있죠? 그런 종목들을 사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갖고 가면 거기서 나오는 빛이 난다는 얘기죠. 가방 얘기를 한번, 여성분들은 아마 가방 쪽에 많이 그 공감을 가질 것 같은데, 짝퉁, 홍콩에서 들어오는 짝퉁 A, 뭐 트리플 A급 뭐 이런 거 있어요. S급, 네, A급, S급 뭐 이런 짝퉁 가방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 가방하고 진짜 명품 가방하고 처음에 보면 완전 똑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짝퉁 가방은 손잡이나 이런 가죽 부분이 이상해져요. 그런데 명품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면 거기가 이제 뭐라고 해요? 태닝이 된다 그러나요? 이렇게 반짝반짝하니 더 좋아지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좋은 주식을 여러분 사가지고 오랫동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가 잠깐 넘어갔는데, 그래서 밥그릇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거 맞는 얘기예요. 밥그릇 튼튼하게 위해서. 무슨 밥그릇? 내 밥그릇. 네, 밥그릇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무엇을 염두에 두고 했느냐면, 대선입니다. 차기 대선. 차기 대선이에요. 지금 정부가 정책을 쓰는 건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미국도 지금 11월이 대선입니다. 트럼프의 이제 운명이 결정되는 그 시기가 이제 11월이에요. 지금 뭐 설문조사 기관에 의하면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요.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 투표할 때도 힐러리가 앞섰었어. 네. 근데 힐러리가 떨어졌지? 그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네, 차기 대선을 앞두고 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차기 대선이랑 무슨 상관이냐? 차기 대선에서는 무엇을 어필해야 되죠? 우리가 그동안 잘했다. 응?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요? 잘 해왔다. 네, 요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잘 해왔다. 그래야지 우리를 또 뽑아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그동안 잘했으니까 쟤네 뽑아줘. 이거 아니잖아요. 우린 잘했으니까 우리를 계속 믿고 따라줘. 우리를 계속 밀어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 해왔다.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내가 정치를 정말 잘했어. 내가 정말 경기부양을 정말 잘했어. 또는 내가 뭐 민생을 정말 잘 돌봤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닌데 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아실텐데.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정부에 대해서 가장 네, 이거 정말 잘했어. 나 이 정보 또 뽑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이 사람들이 뭐 전부 다 그냥 세계 평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뭐 네, 그죠?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
개인적인 상황. 네. 개인적인 상황. 개인적인 상황은 뭐겠어요? 개인적으로 좋아졌다. 물론 뭐 건강도 있고 뭐 연애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나는 모태솔로였는데 이번 정부에서 애인이 생겨가지고 결혼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정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애인이 없었는데 이번 정부가 들어가갖고 애인이 생겼어요. 와, 정부 탓입니다. 네, 고마워요.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병에 좀 심하게 걸렸었는데 이번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병이 나섰어. 네. 이거 다 이번 정부 때문입니다. 내가 병이 났고 건강해졌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좋아졌다는 건 뭐예요? 경제적인 상황. 네. 내가 지난 정부에서는 규제도 많고 해서 이제 장사가 잘 안 되고 힘들었는데 이제 장사가 잘 돼. 이번 정부 때문입니다. 이거 가능한 거죠. 내가 월급이 약해가지고 맨날 힘들었었는데 외식 한번 못했는데 일이 잘 풀려가지고 월급도 올라가고 외식도 맨날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번 정부 덕분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조차도 내 탓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아니면 네, 대부분은 그렇죠. 정부가 이번에 정책을 잘 써서 그랬다. 자, 경제적인 상황인데 경제적인 상황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소득. 1번 소득. 경제적인 상황. 우리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소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지 뭐 그냥 다 소득. 소득 증가. 뭐 집값 상승? 네. 또는 뭐 이런 거 뭐 재산의 증가. 네. 재산의 증식.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월급이 증가한 거 다 소득 증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미국에서는 무엇을 건드리면 경제적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번 트럼프 정부를 박수를 쳐줄까요? 트럼프가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계속 하고 있었던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 때문에? 나 때문에, 이번 정부 때문에, 이번 정권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뭐예요? 주식이지, 주식. 네. 주식시장의 상승입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거야. 네, 미중 무역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증시 사상 최고치다. 나스닥 사상 최고치다. 뭐 애플 뭐 비롯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다 올라갔다. 이거 내가 한 거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맞지 뭐. 네. 만약 여러분들이 성투사하고 문자반을 같이 했어. 근데 여러분 계좌가 막 올라갔어. 누구 탓이야? 내 탓이지. 성투사가 잘해서 그런 거야. 네.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증시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것 또는 미국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주식 투자 인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미국은 우리보다 이제 금융선진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법으로 정해놓은 401k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승이 나에게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트럼프가 경기 부양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가지 그 사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증시 부양 쪽으로 일단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을 딱 보면은 정부가 예산안을 집행해요. 예산을 하나 만들었어. 예산을 편성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걸 어떻게 만들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까? 라고 이제 편성을 하고 국회에다 통과를 시키고 국민들에게 공표를 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이것이 다 무엇을 염두에 둔 거냐면 주식시장의 상승 그리고 민심을 얻기 위한 부분들이죠. 왜? 뭐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 정권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의 상승, 그러면 어떻게 해야 증시가 오를까요? 어떻게 해야 증시가 오를까요? 좋은 이야기, 좋은 재료들, 좋은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겠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좋은 재료고 좋은 상황이고 좋은 뉴스고 뭐 이런 거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돈이라도 풀어야죠. 양적 완화를 해줘야지. 그것이 바로 경기 부양책이다 이 얘기야. 경기 추가 경정, 경정 하여튼 추경입니다. 그래서 추가 경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가 되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막 들어오는데 이게 못 올라갈 리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시장통에 사람이 한 10명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큰 시장인데 사람들이 한 10명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살까 말까 그래. 그러면 장사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든 안 사든지 간에 일단은 시장 안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돈 없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되는 거 아니죠? 돈이 많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은 상승한다. 지금 그것을 노리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양적 완화부터 시작해서, 양적 완화를 대놓고 뭐 기업들한테 돈 준다 이렇게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책으로 만들어서 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시장에 돈이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증시는 오른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정책으로 돈을 시장에 뿌리는 것. 네, 이거예요. 정책으로 돈을 시장에다 뿌리는 거. 자, 대선에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올리기 위해서 각 국가들, 지금 시기 너무 좋잖아요. 감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하기도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냥 투자를 안 하고 먹고 사는 것만 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세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돈을 갖다 부어주면 확 편해지겠죠? 네. 그러면 지금 정책 수혜에서 100조 원을 뿌린다. 이번 뉴딜 정책에서 100조를 뿌린다. 사실 뉴딜이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를 뿌리느냐, 시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예산안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 경정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기대감이 뉴딜, 뭐 그린 뉴딜하고 이쪽에 집중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타겟팅된 업종이나 타겟팅된 종목만을 노린 것은 아니었다 이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보면은 이렇게 경기 부양책이 나왔을 때 당장 수혜주를 찾아서 뭐 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 뭐 수혜주 찾아서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수혜주를 찾기 노력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시장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올라갈 것에 대해서 베팅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는요, 사실 그린 뉴딜 해가지고 뭐 정부 정책에 어떤 수혜를 받는 그런 깜찍이 종목들이 뭐 대거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 깜찍이 종목들 나오지도 않고요. 저런 정부 정책이 한번 탕 하고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얘기죠.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시동건 차에 타고 누워있자. 이것도 괜찮다. 야, 멋진 말 하셨어요, 뽀기님. 네. 시동이 걸려있는 자동차에 그냥 누워있어라. 그럼 지가 알아서 간다. 무인 자동차가 돼야 되는 건가? 그래요.
그 생각난 김에 하나 물어봐야 되겠다. 총은 총인데 계속 움직이는 총은 이동건. 아, 됐어. 네. 이동건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죠? 네. 연예인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여성분들은 많이 알더라. 잘생긴 애들은 여성분들은 많이 알아. 남자들은 잘 몰라. 남자들은 여자를 알아. 그죠? 남자들은 여자를 알고, 여자들은 근데 보통 보면은요, 연예인들 보면은, 예. 현대차 많이 오르잖아. 여자들은 연예인, 그 남자 연예인들 보면은, 어머, 누구? 너무 좋아. 어머, 이 사람 너무 좋아. 너무 괜찮아.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름하고 무슨 드라마에 나왔는지, 뭐 아니면 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뭐 등등 어디가 매력적인지 등등 다 얘기하거든.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야, 걔 있잖아, 걔 이쁘던, 이쁘네, 걔. 그냥 다 이쁜이라 통해. 왜 걔 이쁘네. 그럼 다 알아들어. 또 신기하게 알아들어. 아, 걔 그 이쁘더라. 네. 뇌 구조가 틀린 거야. 네. 뇌 구조가 틀려. 에휴. 종목 잠깐 볼까요? 네. 현대차. 아, 올라가고 있어, 현대차. 3% 올랐어요, 오늘. 네. 민감주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뭐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올라도 뭐 그게 크게 올랐다 뭐 이렇게 보기 좀 어렵고요. 네. 그냥 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기 뭐예요? 지난번에 그 바이오톡스텍. 이번에 근데 그 월급 타고 매수한 종목은 다 수익이에요, 지금. 바이오톡스텍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 요거 뭐 오늘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네, 조만간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보면은 이렇게 거래를 한번 해주고 콱 눌렀다가 자기 자리 찾아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죠. 오픈베이스도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나를 보고 있나? 네. 어딨어 지금? 이것도 있죠. 이거 지난번에 제가 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월급날 산 종목들은 다 말씀드리는데, 요것도 있고요. 내가 지금 가장 저거 하는 게 한성기업이에요. 한성기업도 지난번에 그 같이 우리가 했었던 종목이잖아요. 이거 지금 90% 수익이거든요. 네. 90% 수익인데, 뭐 조만간, 네, 또 100%짜리 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상태죠? 네. 요것도 말씀드렸어요. 한성기업도. 네. 근데 하나는 망했던 것 같아. 이때 같이 샀던 게 하나 망했던 것 같아. 망한 거. 뭐 망한 것도 어쩌면 나중에 되면 뭐 좋게 하면 되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월급날 매수한 종목들은 YG 플러스 있었고, 그 다음에 태경케미칼, 그 다음에 바이오톡스텍,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였는데 다 수익이에요. 네. 오, 좋네. 역시 기다림은 배신하지 않아. 네. 어쨌든 한성기업은 그때 이게 언제쯤 했냐면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어요. 이렇게 멀었을까? 네, 2년쯤 전인가? 그렇게 멀었다고? 모르겠네. 하여튼 네, 좀 오래된 종목이에요. 근데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공략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뭐 망할 것 같은 기업만 아니면 계속 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망할 것 같은 기업 아니면 그냥 들고 가면서 수익 내시면 된다. 네, 그냥 그 흐름에 맡기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괜찮네요. 네, 90% 넘어가고 있어요. 계속 좋게 오늘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한 2, 3%, 10% 지금 이게 7,01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7,010원이면은 요 정도 14,100원 정도까지만 가면 수수료 빼고도 100%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없어요. 네. 왜 그런 거 물어봐? 없어.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장중이라도 내가 오늘 한성기업을 네, 100% 수익 실현하게 되면 네, 여러분들한테 쫘랑쪼랑 또 계좌 인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쫘랑 해야지. 자랑은
나의 힘. 네. 자,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자, 이제 두 번째 거로 갈게요. 두 번째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거죠. 정부 정책? 네. 정부 정책 수혜인데, 유료 광고로 가야 돼요? 이거 조금 더 올라가면 하자. 네. 종목 상담은 못 해드립니다. 종목 상담은 못 해드려요. 죄송합니다. 네. 종목 상담은 못 하게끔 금감원에서 요즘에 워낙 규제를 세게 해가지고요. 네. 제가 수갑차고 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불려가더라고. 경찰서에 불려가요. 네. 그리고 벌금 맞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은요. 무료 방송이든 유료 방송이든 다 안 된대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 수요일 날 한국증권정보협회 이사회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보호원하고 다 같이 이제 콜라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뭐라고 돼요?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그런 한 회의하고 그런 약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조정하고 이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종목 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네, 소비자보호원이 굉장히 지금 저걸 많이 했대요. 건수가 굉장히 많대요. 지금 소비자보호원의 고발 건수만 무려 17,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 내부적인 데이터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네, 17,000건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1대1 자문을 통해서 손실을 봤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사실 이 뭐 무료 방송에서 해드리는 어떤 종목 진단이거나 뭐 등등 전문가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끔씩 그러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매대남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매대남 아시죠? 매매를 대신해 주는 남자. 그거 제가 방송에서 했다가 조기에 저거 했잖아요. 조기에 패방했잖아요. 패방. 왜 패방했어요? 방송의 취지가 뭐였어요? 이런 종목을 사면 쪽박 찬다.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가지고 몰빵 치고 막 어떻게 손해를 보는지 내가 내 돈 가지고 했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돈 가지고 계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몰빵을 쳐서 어떻게 그냥 종목 아무렇게나 해서 급등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실 나는 걸 내가 보여주잖아. 그게 HLB가 아주 정점이었죠. 마이너스 40%. 네. 지금도 못 태어나고 있대. HLB는. 20만원. 그때 내가 20만원에 샀잖아요. HLB. 하도 그때 뭐라고 안티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네. 네, 그때 산 게, 여기, 20만원 가까이, 여기. 요 근처에 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게 왜 패방이 됐죠? 이게 왜 방송을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조기 패방. 왜? 동탄으로 소환됨이 아니고, 그치, 소환이 됐어요. 소환이 됐는데, 왜 그랬냐면, 항의가 왔어, 항의 전화가 왔어. 방송에서 산 종목 따라서 샀는데 왜 손실납니까? 내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방송에서 산 종목 따라서 샀는데 왜 손실 보냐? 어떡할 거냐? 나보고. 내가 그런 게 있었나? 이 매대남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 소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거 봐라. 전문가가 사니까 나도 사야 되겠다. 앞뒤 생각을 안 해. 네. 분명히 이거 사면 손실 봅니다. 보세요. 단타 치면 계속 수수료 나갑니다. 이거 회복이 안 됩니다.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시로 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야, 저놈이 샀구나. 사야 되겠다. 사서 손실을 봤다는 거야. 왜? 손실난 종목만 샀으니까. 이런 종목 사면 안 됩니다가 원래 정답이잖아요. 그게 방송의 취지였잖아. 근데 안 되는 종목 사가지고 이게 왜 손실난 참.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종목 진단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소비자보호원에 그런 어떤 고발 건수가 그렇게 많대요. 좋은 취지였든 나쁜 취지였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됐었든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국가기관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금감원, 그다음 소비자보호원에서 뭘 한다고요? 전수조사를 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쓰시잖아요. 종목 상담 쓰시고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아이고 이 종목이요? 그러면서 이러이러 하고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거 다
네, 실시간 캡처나 녹화해가지고 다 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누가 지금 이 안에 누가 또 금감원 분이 계실지 모르고, 네, 그래서 저는 종목 진단 안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래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철컹철컹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철컹철컹 은팔찌, 예?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아들은, 예?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 그죠? 우리 아이들 아직 어려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자, 종목 상담은 그래서 못하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워낙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피해를 봤대잖아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어쩔 수가 없지. 그래도 아들은 쪽팔 그러네. 아들은 쪽팔네요. 네. 아들은 쪽팔지. 아이고, 이 말들을 어쩜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네. 자, 좋아요. 뭘 고양지청에 오면 연락해요. 그쪽에서 근무하세요? 혹시? 네. 경제계 쪽, 네,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사바사바. 네. 자, 어쨌든요. 갑니다. 지금 우리 증권정보협회 협회장님이, 예전에 검사장 지내시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검사장 지내셨고,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원 원장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법 이제 파워가 좀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법률자문은 그쪽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네. 갈 일 없도록 해야 되겠죠? 조심하자.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그런 거 하는 사이트들은 그냥 모르겠다.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 88TV에서는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법을 준수하죠. 네. 네. 무료 방송이나 유료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종목 진단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죠? 해도 되긴 되는데 걸리지 않아야 돼요. 걸리면 네, 철컹철컹 경찰서 소환됩니다. 진짜로 소환돼요. 소환장 날라와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종목 진단은 그래서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유료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일반인이 종목 진단하는 건 괜찮다. 근데 이것도 법이 되게 웃기는 게 전문가는 못하고 일반인은 종목 상담해도 된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인은 해도 되는데 유료 방송도 포함됩니다. 네. 유료방송도 포함돼요. 그래서 종목 진단이라는 부분이 아예 없어졌어요. 못하게 됩니다. 그냥 종목 진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그런 건 괜찮아요. 묻지 않은 종목은 내가 언급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무 말씀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HLB요? 지금 그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종목 진단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어떠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야기 쭉 풀어나가는 거, 운 좋게 얻어 걸리면 상관없고요. 운이 나빠서 얻어 걸리지 않으면 네, 어쩔 수 없고요. 그런 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하긴 뭐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전문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난 그게 제일 웃기더라. 네. 전문가들은 그걸 못하고 일반인들은 하고. 근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수요가 있는데 왜 강제로 막느냐. 근데 뭐 사실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네. 일방통행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거는 뭐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답이 없어. 네. 계속 똑같은 얘기냐. 나는 법대로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그런 거. 법대로 하는 거고요. 어쩌고. 그래서 그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감시도 하고 막 그렇게 한대요. 네.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 공문이 나와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1대1 상담입니다. 1대1 상담. 1대1 상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A 종목 궁금해요. 그럼 거기다 대해서 답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A 종목에 좀 관심이 있었어. 전문가인데. 그럼 A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종목이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 돼. 내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
미륵이 돼가지고요. 나는 미륵이니라. 나는 관심법으로 다 볼 수 있어. 절대를 절대를 내려가라. 네, 그런 거 해야 돼. 궁예가 돼야 돼. 궁예가. 내가 관심법으로 보면 다 보이느니라. 그거 해야 된다니까 지금. 네. 하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해. 왜냐면 이제 추천주,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시황,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그 전문가의 어떤 추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 그런 내용이라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관심법으로 제가 아니면 텔레파시를 보내 계속. 네, 전부 다 이제 뭐 그런 주파수 있는 거 그거 그거 있죠. 그 머리 뚜껑에다 쓰는 거 그런 뭐 깡통 철모 같은 거 쓰고 그러고 하지 뭐. 네, 주파수 다 똑같이 맞춰가지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는 뭐 문자반이기 때문에 뭐 방송에서 여러분들 뭐 만나가지고 종목 진단을 그렇게 많이 해드릴 일도 없고, 그다음에 방송을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하고 네,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주식을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지금 상황 어떤 것인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저하고의 어떤 종목 상담은 네, 특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반에 들어오시면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네, 종목을 많이 사지 않아도 돼요. 네, 많이 사지 않아도 되고 천천히 그 다음에 자기 일 하시면서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반에 대한 부분들은 궁금하시면 166-2788 전화하셔가지고 네, 꼭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661-2788 1661-2788 지금 전화주세요. 전화하기 싫은 사람들은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자동으로 가입하시는 거 있어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뻔뻔한 거 봐. 많이 해야 되는데 막. 많이 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제 첫 번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거 한국판 뉴딜 했으니까요. 네. 첫 번째 갑니다. 자, 7월 10일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것도요, 사실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6월 17일이었던가요? 6월 17일?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6월 달에. 예, 6월 달에. 단체 할인 이런 거 없어요. 오픈 특가기 때문에 단체 할인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6월 달에 이미 뭘 했죠? 부동산 대책. 이건 뭐였냐면 대출, 규제 등등이죠. 네, 대출 규제 등등. 그래가지고 이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강도의 정책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다주택자에 대하여 세금을 더 물리겠다. 뭐 종합부동산세? 네, 뭐 이런 거 물린다고 그러죠. 네, 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건 모릅니다. 매수 이유는요, 저기다가 해드려요. 그 문자로는 그걸 다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제가 미니 리포트를 써드려요. 그래서 차트상에서 이런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재료가 있고,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이 종목을 가져가고 있고, 아래쪽 위쪽 변수는 어떻고, 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뭐 초기 접근은 어떻게, 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다 해드립니다. 차트하고 뭐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 미니 리포트, 아주 그냥 뭐 몇 장짜리 그런 거 말고요, 사업보고서처럼 나온 거 아니고 한눈에 딱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문자가 나갈 때는 항상 이 종목을 내가 왜 사고 있는지, 왜 가져가고 가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등의 내용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리포트로 드리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리포트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홍보한 김에, 네, 홍보한 김에요. 여기 지금 성투사 요 지금 네, 이게 언제쯤 얼굴인지 모르겠는데 요걸 얼굴 딱 클릭하면은요, 전문가 룸이 있어요. 전문가 룸. 이 전문가 룸에 딱 들어가시면 이제 게시판이 2개가 나옵니다. 짜잔. 2개 있죠? 공지사항이 있고 종목 리포트. 그러면 공지사항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네. 왜냐면 뭐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종목 리포트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문자가 2개가 나갔거든요. 2개 나갔는데 요 리포트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종목을 지금 왜 내가 관심 있게 봤고 왜
사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나오겠죠, 내용이. 네. 유료 회원님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오, 100명 넘었어요? 본 것도 보고 그런 건가? 네. 내가 100개 올렸다, 조회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자, 아무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실 문자로는 그 이유를 다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문자가 나가고, 네, 문자가 나가고, 그리고 나서 30분 안에 그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거저거 다 군더더기 떼고요. 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네, 가장 궁금한 거, 그래서 어쩌자고, 그래서 뭔데, 그래서 어떤 건데, 딱 그것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공부 잘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나 진짜 또 자랑해야 돼. 나 공부 잘했는데. 근데 공부도 잘하고 땡땡은 잘 쳤어요. 땡땡이 워낙 많이 쳐가지고, 아, 맨날 학교 담 넘다가 걸려가지고 부모님 물려가고 막 따기 맞고 막, 아, 그때 고생했어요. 예. 그 월담을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자꾸 학교 담을 넘어가지. 우리는 학교 담 넘어가지고 맨날 당구장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귀 잡혀서 끌려가기도 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죠? 네. 그때 이제 교련복이었잖아요, 교련복. 그래가지고 교련복 입고 막 담 넘어가서. 아, 교련복. 그 하얀색에 그 검은색 그 얼룩무늬 있는 거. 요즘에 교련이라는 게 없어졌다면서. 교련이 없대더라고요. 그렇대더라고요. 왜요? 네이버에서 88TV 검색하면 왜 그런 게 이상하게 나와요? 부동산 이야기 되는데 한 달에요?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지금 제 생각에는 한 2-3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종목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네. 종목이 많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네요. 88tv.co.kr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네이버에 이게 안 나오는 거보다 다음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네이버에서는 88tv 검색이 안 되네요. (88tv) 일주일에 2-3개 하는 것도 많아요. 네. 정말 많아져. 금방 많아져. 그래서 하루에 뭐 2-3개씩 하면 엄청나죠. 이거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 다음에선 검색이 되네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88tv.co.kr 이거 눌러갖고 들어가시면은 네, 88tv가 나와요. 짜잔,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을 더 사랑하시는가 보다. 아니면 네이버가 단가가 비싸든가. 자, 어쨌든 2-3개 정도고요. 2-3개 정도 추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움직임이 나오면서 뭐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체크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잘라내면은 종목 빠져나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떨 때 보면은 일주일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2-3개를 샀어.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이 종목 지난주에 산 거 또 사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네, 매수 문자가 나가긴 하지만 신규 종목,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새로운 종목이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은 추가 매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네, 문자 리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이번 달이 마지막이에요. 이번 달이 이제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물러납니다. 물러난 거냐? 하여튼 회사에서 네, 좋게 얘기하면 물러나는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잘린 거지. 그래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아닌 이제 전문가 생활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죠. 이렇게 회사가 저기 동탄으로 이사를 다 가면서 제가 기존에 마포에 있을 때는 이게 왔다 갔다가 가능했었는데 동탄은 이게 도저히 거리 때문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회사 업무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네, 그렇게 결정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사놓고 좀 물리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88TV에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88TV 관리직으로 이어서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88TV 전문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자였다가 전문가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운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냥 전문가지 뭐. 그냥 그런 겁니다. 네, 전문가. 네. 신고가 전 나는 종목들은 안 파셔도 됩니다. 신고가 나는 종목들은 안 파셔도 돼요. 왜냐면 그만큼 강하다는 거거든요. 신고가 나올 때는요. 신호가 다 있어요. 신고가에 매도 신호가 있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안 팔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네. 파시면 안 돼. 팔지 마. 이런 거 파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계속 가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포지션이 20일. 네. 5일과 20일 대대 나올 때까지는 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네. 목소리 방송은요. 수요일 날 저녁, 일요일 날 저녁 2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맨날 이렇게 하는데요. 뭐 방송은 무방이 또 스케줄이 있잖아요. 네. 오늘 저녁에 있고요.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 목요일 낮. 이렇게 좀 방송이 지금 5번이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무료 방송 5번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일요일 날 저녁에는 유료 방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 목소리는 맨날 들으시죠. 뭐 그리고 유튜브에도 있고요. 뭐 팟빵에도 올라가고 있고요. 목소리는 뭐 언제든지. 네. 근데 목소리 원하시는 건 아니죠? 제 목소리. 성투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맨날 듣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아니실 거라 생각하고. 네. 이런 방송은 네, 일주일에 2번이 있습니다. 문자반이기 때문에 네, 방송이 많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아예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2번은 잡았습니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문자만 받고도 안 되잖아요. 문자만 받으면 좀 부족하지, 사실은. 그래서 주중에 한 번, 또 주중에는 또 회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요일날 한 번, 네, 일요일날 놀러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중에 회식하고 일요일날 놀러 갔다. 그러면 내 팔자야. 방법이 없는 거지 뭐. 그럼 뭐 어떻게 구제해줘요? 그런 거는. 그거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부동산 하기 전에 한성기업 매도를 내 계좌에서 절반만 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자, 하시다 보면 이제 좀 이런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될 수도 있죠. 100% 나왔어요, 지금. 네.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100%입니다. 호가 한 2개 정도만 더 올라가면. 지금, 동쪽 VR 걸렸으니까 저거 끝나고 나면 바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들 거하고 제 거하고 다 팔아야 돼요. 왜? 2번이 나왔으니까. 100% 나왔으니까.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오후에요. 저희 아들 계좌로 캡처해서 또 인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달에는 뭐예요? YG 플러스 100% 나온 거 하나 하고 한성기업 100% 나온 거 하나 하고. 좋네. 그죠? 돈 좀 벌었네 오늘?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았구나. 돈 좀 되네. 멀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 모두 괜찮습니다. 이 돈 버는 것들은 사실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열심히 하셔가지고 종목들 많이 사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가만히 이제 뿌려놓으시면 네, 지들이 알아서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단위를 14,100원에다가 제가 매도를 걸 거예요. 반만 파는 거지, 반만. 네. 매수 주문이 아닌데, 매도인데. 매도. 14,100원에. 이게 한성기업. 잠깐만요. 제가 매도를 해야 돼서. 물론, 방송을 하고 해도 되지만, 그래도 더 뭔가 좀 저거 하잖아요. 어디 있냐? 한성기업. 여기 있구나. 반만. 네. 반만 판다. 14,100원에 팔리겠지? 네. 자, 요거 팔리면 네. 한성기업. 요거 팔리면 소리를 해놨어요. 네. 요거 팔리면 매도되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예요.
사실 14,050원에 팔아도 돼요. 근데 조금 더 해보려고. 자, 매도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일단은 매수는 다음에 하고요. 카톡도 와. 기분이 좋구나. 자, 오늘은 뭘 먹냐. 이제 아들 거 팔러 갑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요, 편해요. 100%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하시게 되면 편해요. 진짜로. 다른 거 잘 안 해도 돼요. 별로 필요 없어요. 이거 비중도 많았네? 오, 비중이 많았구나. 좋구나, 야. 우와! 얘는 나보다 더 비싸게 팔린다. 웬일이니? 아, 나 너무 일찍 팔았다. 그죠? 체결 완료됐어요. 네, 아들 거. 아, 근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100% 넘고 나온 거라서 나머지 것 남아있잖아요. 절반 남아있잖아요. 절반 남아있으니까 절반이 또 올라가겠죠? 요거는 이제 100% 나왔으니까 100% 종목으로 빼서 관리. 저는 여러분 계좌 이렇게 만들어 싶어요. 진짜. 하시다 보면 이게 뭐 근데 당장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거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 계좌의 100% 종목이 하나씩 두 개씩 쌓여가는 그 즐거움이란 게 있거든요. 네. 오, 15,000원에? 웬일이야. 뽀기님. 좋겠다. 네. 왜 아쉬워할 거 없어요? 네. 상 가든가 말든가 이제 뭐, 상 가도 좋지. 절반 남아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절반만 팔았으면, 다 팔았으면 뭐 상관없고요. 절반만 팔았으면은 이제 절반 남은 것은 그냥 놔둬요. 내 창고에. 이거 완전 공짜잖아. 그 다음에 내가 원금은 다시 돌려받았죠? 그럼 원금 돌려받은 걸로 새로운 종목도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좌의 종목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좌의 종목이 점점 늘어난다. 네, 소피리님도 네, 좋아요. 자랑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쉽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손절은 어지간해서 잘 안 해요. 네. 손절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손절할 종목들은 웬만하면 잘 사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매수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초기 매수는 조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 가망 없는 것들은 팔겠죠. 그냥 3% 버리는 거야 그냥. 네, 한 3% 정도 매수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갔다가 정 가망이 없다 그러면 버려. 매매할 때요. 그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어. 샀는데 설명을 어떻게 되니? 여기 샀어. 그럼 내가 처음에 3%를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비중이 좀 약하죠? 3% 비중은 뭐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만 비중이 좀 약하다 봤을 때 이게 계속 떨어지기만 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달라.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박에 올릴 때 단박에 올릴 때 어떻게든지 간에 무조건 한 번 나오거든요. 이게 망하는 기업이 아니면 무조건 나옵니다. 반등은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이때 내가 추가 매수를 즉 물타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빠져나올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손절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거든요. 근데 어지간한 종목들은요.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 어때요? 그냥 괜찮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손절하실 필요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은 추가 매수가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죠. 올라갔다 들어올 때. 네.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해요. 그래서 내려가는 것들은 어지간해서는 다시 올라올 때까지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덩치가 커지는 거고요.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덩치가 작은 상태로 그냥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는 많이 나고 손실이 날 때는 제한적으로. 그 뭐 포트폴리오 관리의 약간 기본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 있는 기업이다. 돌아설 것 같다 생각될 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물타기로 평단가 낮춰가지고 더 땡기는 거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건 뭐 해보셔야지 알아요. 이거는 이야기 해드린다고 해서 아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해보셔야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단기간에 뭐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한성기업 100% 수익이 나왔지만 한성기업 100% 수익이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뭐 이거 캡처를 안 해놨네. 100% 수익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 그냥 어제 오늘 사가지고 수익이 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저 위에서 찍었으면 더 수익률 좋았을 텐데 밑에서 찍어야 되겠네. 이거 여러분들 인증해 드려야 되니까 캡처를 해야죠. 와, 우리 아들도 돈 많이 벌었네. 지 통장 이만큼 들어있는 거 알라나 모르겠다 이거. 그죠? 알라나 몰라 이 새끼. 이게 지금 이제 100% 조금 넘은 걸로 나오네요. 됐어요. 이따가 오후에 제가 이거는 조금 한가할 때 이제 88TV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보세요. 네.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네. 그 다음에 100% 수익이 나오면, 네. 100% 수익이 나오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원금 빼서 다른 쪽에 투자.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갈게요. 네. 이제 다음 100% 수익 나올 후보는 레버리지인데, 이게 가능하려나 모르겠다. 레버리지 지금 60%거든요?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근데 뭐 이거는 어차피 증시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 요거구나. 네. 요거 맞나? 지금 12,800선 맞네. 이거를 8,000원에 샀어요. 그때 다 말씀드렸죠. 여기 때. 그때 사가지고 8,000 얼마냐면 8,050원 매수 여기서 했네요. 기가 막히게 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당시에 코스닥 레버리지하고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두 개 샀어요. 걔네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거가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요. 8,000원에 샀는데 이거 직전 고점만 넘어가면 100%다. 직전 고점만 넘어가면 100%다. 그러니까 증시를 따지면은 뭐예요? 증시 따지면 빠진 거 회복만 하면 100%다. 나 그 생각한 거죠. 빠진 걸 회복만 하면 100% 나온다. 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레버리지로도 100%나 나온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60%예요, 수익률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게 근데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별로 재미없을 거고요. 저렇게 완전 미쳤을 때요. 완전 훅 떨어져가지고 바닥 잡고 올라올 때, 그럴 때 공격적으로 빵 들어가면 수익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차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때. 네, 레버리지 샀던 부분들. 네. 그 다음에 이 레버리지 하면서 그때 기아차, 현대차도 같이 샀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가 지금 이게 세 번째 매수예요. 수익 20% 넘게씩 두 번 먹었고, 세 번째 매수. 그냥 또 가고 있죠. 지금 수익으로 넘어갔어. 좀 기대를 좀 해보자 이거죠. 자, 어쨌든, 네. 이제 부동산 넘어갈게요. 오, 시간.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그죠? 네, 이 정도 수다쟁인가? 자, 어쨌든, 네, 부동산 규제가 일단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또다시 세금을 더 물리겠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왔는데, 이게 왜 충격이냐? 짧은 시간 내에 고강도 대책이 연달아 나왔다. 이게 권투를 하는데요. 어퍼컷 한대 맞았어요. 어퍼컷 맞으면 아시죠? 뭐 별이 빙빙 돌잖아요. 어퍼컷에 맞아가지고 막 뭐 해롱해롱 되고 있는데 라이트 훅으로다가 그냥 네, 빵. 아니면 정면 스트레이트로다가 그냥 네, 스크루 펀치 오락 해가지고 그냥 딱 다운이죠. 연속으로 맞으면 다운인 거예요. 한 번 맞으면 어떻게든 휘청되더라도 버틸 수 있지만 휘청거릴 때 더 때려버리면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 도끼로 막가잖아. 나 이것도 써줘야 돼.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은 도끼로 이마까. 몰라요? 아실텐데.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잔인한 사람 누구예요? 까니마도까. 때린 걸 또 때린 거야 그냥. 깐데 또 깐장 그것도 괜찮고요. 까니마도까도 괜찮아. 네, 깐데 또까도 괜찮고. 네, 아무튼 뭐 그 다음에 더 잔인한 사람이죠. 더 잔인한 사람. 더 잔인한 사람. 바켓으로 피바다. 피바다. 아이 뭐 그렇고요. 네, 일본 애들 이름이 웃겨서 그런 거야. 일본 수도국장 이름은 무라카와 쓰지마. 근데 이건 진짜 똑같지 않아요? 네, 일본 수도국장 이름 무라카와 쓰지마. 진짜 거 같지? 이건 진짜 일본 물이 아까우니까 쓰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네, 그렇지. 비사이르 마카. 그것도 있다. 네, 비사이르 마카. 아 참 진짜 옛날 건데 이런 옛날 거에 반응하신 여러분들은 도대체 네 얼마나 옛날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어쨌든 간에 고강도 대책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때린 걸 또 때렸어. 그냥 충격을 줬는데 거기서 충격을 또 주니까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건설주들이 매우 힘들어졌어요. 왜 그럴까? 아직 분양시장은 괜찮대요. 그런데 시장에 매물이 많겠죠. 네, 많이 나오겠죠. 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왕창 물린다 그러니까 나 다주택자 안 할래, 하나 팔래.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면은 저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대출도 지금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막 집 더 사기도 애매하고 막 한 대 더 살까 그랬는데 더 살 수도 없고, 갭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출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출이 막혔으니까 또 그것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물이 없는 거야.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게 누구예요? 그래서 피해를 건설주들이 보았다. 지금의 분양시장은 괜찮은데 이 역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분양시장에서 물량이 줄어들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지금의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현대건설 볼게요. 현대건설을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오늘은 조금 올라가죠. 조금 내려간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자, 건설주를 볼 때 항상 부동산 대책, 그러면 건설주 피보겠다, 건설주 힘들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냐면 기업 내용에 들어가세요. 기업 내용에 들어가서 기업 개요 여기 보시면 쭉쭉쭉 내려봐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더라. 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매출 비중을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따가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건설만 일단 보고요. 자, 보시면 매출 비중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게 뭐라고 나온 거야? 이게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얘가 지금 현대건설 맞잖아. 이상하긴. 플랜트 사업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플랜트. 이게 뭔가 잘못 써진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해외 플랜트 이런 식으로. 네, 수요가 많으니까. 네, 수요가 많으니까요. 다른 걸 봐야 되겠다. GS건설. 부동산이 옛날부터 그거였잖아요. 네, 이렇게 나와요. 건축 주택 부문 해가지고 플랜트 부문, 인프라 부문 돼 있죠. 건축 주택이 무려 58%예요. 58%. 그러면 이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대형주이기 때문에 네, 조금 영향을 덜 받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더 많이 빠졌죠, 현대건설보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같은 건설주라도 이 주택에 대한 비중이 더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볼게요. 이것도 건설이죠. 또 건설인데 이건 어때요? 주가가 뭐 크게 나쁘지 않죠. 요거는 상황을 볼게요. 이것도 안에 들어가서 기업 내용을 보여요. 기업 개요를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외 도급공사, 플랜트공. 주택에 대한 이야기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건설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이게 부동산 시장에 규제가 나오든가 말든가 얘랑은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건설, 조그만 건설사 뭐가 있을까? 신영건설 이런 거 볼까요? 네. 이런 거는 이게 뭐야 이거는? 이런 차트 말고, 네. 동부건설 이런 거 봅시다. 그럼 동부건설. 오, 동부건설 많이 올랐는데 얘는 뭐야? 그럼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 주택이랑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주택이랑 관계 없죠? 건축, 민간, 토목, 건축. 주택이랑 관계가 없어요? 네, 관계가 없어요. 조그만 거. 무슨 건설이 있었는데 주택 비중이 80% 있는 게 있었는데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태영건설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서희건설인가 보다. 이건가? 이것도 아닌가? 주택 비중이 많은 게 있어요. 이것도 건설이네요. 건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게 주택 쪽으로 안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굳이 여기 되지 않아요. 그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뭐지? 방금 서희건설 봤죠? 대우건설? 건설. 대우건설? 요거가 그럴 수 있을까요? 뭐 기억이 안 나. 그때 내가 종목 상담할 때 어떤 분이 이게 주택이 지금 이거 56%니까 이것도 영향을 좀 받는 거죠. 근데 이게 플랜트가 있기 때문에 주택이 약 80% 서한인가요? 그래? 그러네. 아닌데요. 이것도 아파트 분양 사업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긴 받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영향 크지 않아 이런 것도. 대원이요? 이거를 딱 보면 딱 비교가 딱 될 텐데. 이거 부동산이네. 이거는 영향 받겠네요. 그죠? 분양, 도급공사.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네요. 오늘 뭐 나쁘지 않았나봐.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네. 근데 이 계속 주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네요. 이게 보통은 이런 규제가 나왔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민감하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볼 때요. 해외 쪽 플랜트 사업이 빵 떴다 그러면 같은 그 건설주라고 해도 특정 종목만 오르는 이유는 해외 플랜트 쪽에 매출 비중이 많은 거. 네, 그런 것들입니다. 리드코프 같은 거 한번 볼게요. 리드코프는 뭐예요? 대출은 리드코프. 네. 대출은 리드코프래잖아. 대출회사를 많이 알고 있죠? 대출회사. 금융회사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리드코프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소비자 금융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게 보시면 유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유류가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은 소비자 금융은 45%, 유류가 50%. 그래서 얘는 유가에도 영향을 좀 받아요. 이게 휴게소에다가 이제 그 기름 납품하는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팔아먹는 회사.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상황 자체가 좀 다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서 딱 다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어떤 뉴스나 내용을 볼 때는 이렇게요. 이 업종도 유통 쪽에 들어가 있어. 근데 이 기업 개요에 들어가서 항상 밑에 매출 비중 추이를 보고 얘가 어느 쪽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웃기는 것 중에 하나는요. 어느 바이오 기업이었는데요. 바이오 재료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름은 바이오가 아니라 무슨 건설인가? 건설이었나? 무슨 뭐 반도체인가? 하여튼 무슨 전자인가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은 바이오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바이오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갖고 봤죠? 그랬더니 최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가 있대. 그쪽에서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지. 그래서 매출 비중을 봤더니 0.97%인가? 네, 하여튼 뭐 1%가 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매출 비중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주력 사업에서 전체 매출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런 기업을 과연 바이오 기업으로 봐야 되느냐?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는요, 사업을 완전히 그쪽으로 넘기려고 할 때, 넘어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본업이 안 좋아서 새로운 사업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뭐 신사업 진출을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전혀 생뚱맞게 바이오인데 뭐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매출은 뭐 의류 쪽에서 나타난다, 뭐 건설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면은 완전 생뚱맞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걸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조금 꺼림칙하거나 뭔가 좀 애매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항상 그렇게 기업의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피해를 건설주들이 봤는데, 어떤 건설주들이요? 주택 비중이 높은 건설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 억울하게 해서 지금 대형주들까지도 건설주라고 해서 다 밀렸는데, 그런 기업들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주택 경기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내리긴 내렸는데, 야, 건설주 다 내려가! 해서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아닌 놈들 나와! 그러면 나가는 거죠. 그럼 다시 정상복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쪽에 대해서, 이 분양 쪽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규제를 받거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어때요?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일단 반 전체가 손을 들었어요. 어느 한 놈이 잘못했어. 반 전체가 혼났어. 그러면서 그놈 빼고 다 내려가. 됐어. 너희들 친구니까 같이 내려간 거 뭐 혼나는 거야. 그러면다가 이제 그 잘못한 놈만 중점적으로 이제 혼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재료나 뭐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가가 빵 뛰었어. 그러면은 가장 먼저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얘가 그래서 매출 비중을 얼마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바이오가 떴어? 그럼 바이오에 대해서 매출 비중 얼마 떴는지, 얼마 있는지. 별로 없다 그러면 이건 단기예요. 단기 올라간 거 보고 팔아먹으면 돼요. 운이 좋아서 단기 올라간 거니까 그렇게 팔아먹으면 됩니다. 딱 그 수준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냥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와서 생각하고 누구 박사가 여기에 참여를 했고 임상이 어떻게 되고 그 머리 아파서 몰라요, 나도. 네. 그렇지 않아. 머리 아프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몰라! 자, 그래요.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한 부분들, 이 건설주택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건 그렇고 말입니다. 네. 그건 그렇고. 증시에는 호재인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증시에는 호재입니까? 부동산이 규제를 받았어요. 그럼 증시에는 호재입니까? 오, 당근이지. 맞아요. 증시는 호재예요. 근데 사실 투자라는 것으로 묶여 있어서 부동산이 규제를 받고 위축되면 주식시장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호재가 됐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증시에 대한 부양, 주가가 더 올라가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증시가 더 올라가야 될 거야 라고 정부에서 계속 푸시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 네.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같은 투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느 놈은 계속 지원이 들어가고 어느 놈은 지원이 안 들어가고 규제가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격차 확 벌어지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인형에 눈깔 붙이는 사업이 굉장히 잘 된대. 인형 사업이 굉장히 잘 된대. 그래가지고 중국에 딱 어느 회사가 진출했습니다. 진출 딱 해가지고 이제 중국 내에서 회사를 세워서 이제 일을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 인형 눈알을 막 붙이고 있는데, 인형 눈알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중국에 너도 나도 다른 기업들이 인형 눈알 붙이는 회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 자체가 발전하게 돼요.
발전하게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 개입을 해요. 어떻게 개입하죠? 규제를 줘요. 규제를 주는데 어떻게 규제를 주냐면 외국 기업에게만 규제를 줍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거야.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 투자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그 어느 한쪽에만 이제 딱 쏠리게 하고 어느 한쪽은 딱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냥 다 규제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왜 호재가 되었냐는 것을 딱 그냥 우리가 정답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냥 답만 이야기하자면 지금 증권시장에는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돈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적게 들어왔을까요? 많이 들어왔어. 맞아요.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증시 주변 대기자금이죠. 증시 대기자금이 무려 45조. 네. 그 외에도 지금 동학개미운동 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알 필요하면 계속 집어넣을 거야라고 대기자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 멀리 저기 와요. 그래가지고 기관단총을 딱 설치했어. 그 다음에 총알을 이렇게 늘어뜨려놨어. 우다다다다 쏘고 있어요. 쏘고 이제 쏘면서도 걱정을 하는 거지. 이 총알이 다 떨어지면 난 죽는 건가?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그냥 엄청나게 많은 탄약을 딱 들고 와가지고 걱정 마! 내가 다 떨어지면 지원해줄게. 그게 증시자금이에요. 증시 주변 자금이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금들. 이번에도 그 증시 대기자금에서 이번에 SK바이오팜, 네, 이쪽으로 돈이 좀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부동산 규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부동산 규제가 되면 에이씨 지금 부동산에 투자할 때가 아닌가 보다. 돈 좀 빼야 되겠다. 이거 이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돈 좀 빼야 되겠다. 그럼 그 자금들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 규제가 들어오면 투자금이 이동하는데 어디로 이동할까요? 부동산 투자와 성격이 비슷한 투자처. 보통 채권이죠. 네. 보통 채권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채권으로 쏠리게 되면 이제 채권 가격이 또 네,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이제 수익률이 줄어들게 되고 뭐 그렇게 나오겠지.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 다음 방법은 주식 투자.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에 대한 관점이 생기게 되면 주식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금들은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온 돈일까요? 아닐까요? 처음 들어온 돈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처음 들어온 돈입니다. 이거 여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증시 대기 자금이 45조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규제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돈이 풀렸어. 그래갖고 A씨 이거 채권도 좀 사고 하고 돈이 남았는데 주식시장이나 가자. 처음 들어온 돈입니다. 그러면 대기자금 더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기존에 이제 돈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또 건더기 더 갖다 붙이는 거야. 덕지덕지 막. 나도 참여할 건데, 나도 갈 건데?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는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매수 여력이 커지고요. 결국 주가는 오르게 된다. 그런데 그리고 그러면 그런 데로 갑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과연 어떤 주식을 매수할까요? 이거 핵심이죠. 잠깐만요. 단풍이가 문 열어달랍니다. 들어와. 아직 방송 중이니까 까불지 마. 어? 알았지? 한마디만 해. 가봐 이제. 아, 자기도 들어야 되겠다고. 네, 3년 동안 들었는데 왜 이건 못 듣게 해주냐고. 우리 걔가 좀 똑똑해요. 네. 문 열어놨으니까 이제 저놈이 뭔가 이상한 주식 나오면 짖을 거예요, 아마. 망! 그러면은, 아, 이것은 개떡같은 주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어쨌건, 외국인들 과연 어떤 주식을, 외국인이 아니지. 그런데, 투자자들은. 부동산에서 돈을 가지고 들어온 이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주식을 매수할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볼 필요가 있죠.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부동산 규제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주식을 매수할까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나? 이 사람들은 어떤 주식을 선호할까요? 어떤 주식을 매수할까요? 어떤 형태? 뭐 몰라도 돼요. 네, 굳이 알아야 될 건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얘기해 줄 거니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편할 거예요. 부동산과 성격이 비슷한 거. 네. 여기 위에 써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와 성격이 비슷한 투자처. 뭔 비대면이요? 아, 비대면 산다고요? 부동산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화끈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은요, 기본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거죠. 네. 왜냐면 부동산 투자할 때는 원금이 지켜진다는 생각들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은 원금이 지켜진다. 왜 실물로 얻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금이 지켜지는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부동산과 성격이 비슷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보통은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시총 상위권에 있는 대형주들 쪽으로 매수가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가 몰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식 시장은 시총 상위 종목으로 인해서 상승한다. 자, 이게 오늘의 핵심적인 골자죠. 네.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떨어졌어. 그래갖고 에이, 고강도의 대책을 2번이나 맞다니 짜증나. 안 할래.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부동산. 이런 식으로 털고 나왔어. 이런 식으로 털고 나오니까 무슨 광고 전화가 다 오네. 이런 식으로 털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요. 투자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 투자가 마땅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딱 살펴봐. 주식시장을 딱 살펴봤더니 뭐 괜찮네. 예, 요즘에 주가도 잘 오르고 괜찮네. 근데 막 아무거나 막 사긴 좀 그런 거야. 내가 가오가 있지. 그죠? 가오가 있는 거 맞아? 네, 내가 가오가 있지. 그래가지고 부동산과 비슷하게 우량주, 큰 놈들, 대형주, 망할 일이 별로 없는 것 위주로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증시는 상승합니다. 뭐 아시죠 이거는? 자, 그래서 증시가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상승할 수 있다. 단순하게 뭐 투자 자금이 들어와서 증시가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 약간은 이제 그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지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상승하나 단순히 돈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경황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판 뉴딜도 마찬가지였죠. 정책적인 부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가 상승하는 것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호재로 작용이 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구분이 된 내용입니다. 뭐 둘 다 보면은 이제 악재는 없네요. 그쵸? 시장에 악재는 없어. 악재가 없고 그냥 더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메리트만 좀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어차피 갈 거야. 뭐 이런 거. 이게 뭐라고 하지? 이거를 요즘 애들이 하는 말로 답정너? 네. 답은 너로 정해져 있어. 이거 답정너요? 답은 너로 정해져 있어? 하여튼 뭐 애들 쓰는 말 있어요. 그런 거. 네. 답정너가 맞지? 아닌가? 잘 모르겠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네. 한 번씩 적어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헷갈려. 이런 신조어들은 들어도 헷갈리더라. 이런 것도 있던데 하위? 하위? 왜 그 고위 말고 하위자. 하위. 이 하위가 뭔 뜻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자는 하위인 것 같더라. 하위인데 뭐 인사라는데 네. 답정너 맞죠? 답정너. 답은 정해졌어. 너로? 이거 뭔가? 답은 너로 정해졌던가. 하여튼 뭐 그렇게 그래요. 뭐 그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 아닌데 그렇다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벌써 43분. 시간 많지가 않네요. 10분 안에 10분 정도 있는데 시간 10분 동안 홍보를 할 것이냐? 네? 10분 동안 홍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야기를 더 해드릴 것이냐? 어떻게 해줄까? 자, 간단하게만 할게요. 어닝 시즌은 기대감이 있다 없다? 기대감이 있다 없다? 어닝 시즌 기대감이 있다 없다? 있다! 진짜요? 없어요. 기대감 없어요. 왜? 2분기 어닝 시즌이에요 지금. 예. 2분기 어닝 시즌. 2분기 실적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어떨 것 같나요? 2분기 실적은 어떨 것 같아요? 그지 같겠지. 당연히 그지예요. 그지. 그럭저럭도 아니에요. 완전 개망이에요. 개망. 캐망. 네. 특히 어디요? 미국 이야기예요. 아메리카. 네. 아메리카.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상장 기업들의 60% 이상이 실적 그지 같을 거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요 뉴욕시 봉쇄되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요 거기는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최악일 것이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미 포기. 그래서 뭐예요? 기대감은 없어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요. 그런데 결과치는 봐야죠. 네. 결과치는 봐야지. 안다고 개 같은 거. 네, 저 새끼 봐. 좀 바로 지잖아요. 2분기 어닝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 그지 같다고 들었어요 방금? 매
거지 같아! 말하지 마! 하여튼, 근데 결과치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잠깐 해드렸지만, 실적이 별로다. 예상을 했어요. 근데, 진짜 별로예요. 진짜 별로다. 어때요? 어때요? 별로 뭐 생각 없지 뭐. 그래 시적 별로잖아. 에이씨 뭐 알고 있었어. 그럴 거라 생각했어. 뭐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요. 웬일이야? 서프라이즈.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요 없어. 하지만 결과치에 따라서 그냥 그렇거나 좋거나 나쁘게 나와도 괜찮아요. 나쁘게 나오면 뭐 개판이지 뭐. 원래 그럴 줄 알았어. 예. 좋게 나오면 웬일이니? 서프라이즈.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어닝 시즌에 대한 이슈란 말이에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경제지표도 한번 볼게요. 경제지표는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어요. 소매 판매, 소비자 태도 지수, 요거 두 개가 발표가 됩니다. 날짜는 모르겠어요. 네,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이 후반부에 발표가 됩니다. 후반부에.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 뭐 유럽의 정상회의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또 엄청 시간이 길어져서 안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잠깐 얘기할 거예요. 경제지표 두 가지만. 이 두 가지 다 뭐냐면요. 이것들은 모두 뭐라고? 소비와 관련되어 있다. 소비와 관련. 네. 그런데 이 지표들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요? 예상치. 아침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좋아. 아주 좋아. 네. 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요. 자, 예상치가 좋다라는 것은 뭐예요? 좋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좋다. 네, 경제가 좋다보다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해요? 미국의 70%가 미국 경제의 70%가 뭐다? 70%가 소비로 되어 있다. 깔끔하죠? 이거예요. 그러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의 70%가 좋아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제 70%가 좋아진다고요. 자, 그러면 해외 시장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때요? 나쁜 것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어요.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시장이 나쁠 이유가 없겠죠. 오늘 증시가 올라온 배경이 여기에 있겠죠.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세 가지가 전부 다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시장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면 내가 가진 주식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반드시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야 됩니다. 물려 있어야 돼요. 주식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뭐 별로 뭐 그냥 그렇구나 이렇구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냥 기대치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해봐요. 아유 뭐 그냥 그래 막. 근데 오늘 1%도 올랐잖아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신고가 또 나왔잖아요. 나쁘지 않다고. 여기서 근데 계속 걱정하고 있어.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요. 수익이 안 나네요. 사실 이 장에서 수익이 안 나는 거는 조금 이상하죠. 종목당 수익은 느리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계좌가는 올라와야 돼요.
계좌는 수익에 놔줘야 됩니다. 그쵸?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뭔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솎아줘야 돼요. 갈 수 있는 것들은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 좀 낮춰준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중이 많아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은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포트폴리오 내에서는요, 배당을 받는다거나 또는 그런 종목들도 당연히 가지고 갈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주캐피탈 이 종목은 조금 오랫동안 보유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2018년도부터 매수한 거라서 매수하고 배당 나온 거 또 재매수하고 또 추가 매수하고 또 재매수.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원래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원래 여기 지금 올라가기 전이니까 이게 거의 한 100% 가까이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익률 보면은 15%밖에 안 돼요. 왜? 덩치가 커졌거든요. 덩치가 커진 만큼 배당도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게 평단가가 지금 조금 더 올라갔지. 그래서 이게 평단가 이제 10,000원대까지 올라갔네. 10,000원까지. 네. 계속 사다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배당과 성장을 같이 하는 종목들 모아가는 포트폴리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냥 단기간에 배당을 노리기 위한 고배당주들은 보통은 10월경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매매를 하게 될 거고요. 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배당주를 뭐 선호한다라기보다는 사야 될 때 사는 거죠. 네, 사야 될 때 삽니다. 뭐 우선주를 사야 될 때도 있으면 우선주 사야 될 때도 사는 거고. 근데 우선주들은 시즌들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그거는 이제 각오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반으로 우선주 리딩이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우선주 같은 경우는 네, 사놓고 뭐 그냥 잊어버린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문자반이라고 해서 뭐 단타가 더 안 되는 거죠. 문자반 단타가 더 안 됩니다. 아시죠? 라이브로도 단타가 안 되는데 뭐 문자반으로 단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단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중장기적으로 약간의 빠르게 진행되면 스윙 정도 그렇게 고민하시면 스윙은 1, 2주 정도죠. 그래서 그 정도 기간 동안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하는 전략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반은 일단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여러분 개별 종목에 대한 진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좀 다양성을 보고 맞춰서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네, 그 관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문자반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문자반을 보게 되시면은요, 이게 지금 신규 오픈인데 이번 주가 이제 문자를 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에요. 이제 무료 서비스죠, 무료. 근데 뭐 문자가 한번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실제로 이제 오픈하게 되면은 하루에 적어도 2-3개 이상씩은 꼬박꼬박 받지 않으실까 생각됐는데 지금도 그 정도 나가나? 네. 시황, 그 다음에 뭐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추천주에 대한 이야기 뭐 등등도 많이 나갈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지금 나가는 것은 7월 19일까지 여러분들이 시범 삼아서 이런 정도로 운영이 된다. 그런 정도.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지난주, 이번 주부터 했죠? 이번 주부터 운영이 됐으니까 맞나? 지난주에 이번 주에요. 이번 주? 지난주였지. 그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죠? 지난주에 이제 시범적으로 문자반이 운영이 돼서 추천주가 2개가 발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20일부터 리딩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20일부터 정식적으로 리딩이 시작되고, 정식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화이팅!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이번에 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죠. 가격. 네. 오픈 특가예요. 33만원, 99만원. 가격은 1개월 하시나 3개월 하시나 똑같습니다. 그냥 3으로 나눈 것 뿐이에요. 이건 뭐 더 어떻게 잘라서 뭐 할인이 들어갈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르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결제가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3개월 하시면 되는 거고, 네, 맨날 할 거야 그런 분들은, 네, 한 달마다 한 번씩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 특가는 가격이 일단은 싸요. 이거보다 더 싼 가격은 아마 특강 정도, 한 2주짜리 특강 뭐 이런 거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한 달 꽉 채워서 33만원은 요거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상 가격 가더라도 한 달에 4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라이브가 빠지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절약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격을 좀 많이 디스카운트 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픈 특가 때 가입을 하게 되시면 연장 시에 가입 가격이 계속 적용됩니다.
보통은 이벤트를 할 때는 33만원 하면은 일회성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간다는 거. 네. 그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만원, 99만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시황 종목 포트폴리오 이런 문자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고요. 네, 방송 시간은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추천 종목 포트폴리오, 리포트,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은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년 코스는 3번 가입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네, 굳이 그걸 뭐 선결제를 굳이 하실 필요 없죠. 네. 추천주가 그렇다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회원가입을 지금 하시면 하셨다고 해서 제가 회원가입 하셨군요. 문자 나갑니다. 추천주 나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 오늘 추천주가 있으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화요일 날 나갈 수도 있고 수요일 날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회원 가입을 하셔야지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하긴 한데 예. 뭐 당장 문자가 나간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지금 하셔도 받을 수는 없고요. 대신에 게시판을 활용해서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뭐 그것들도 지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뭐 매수 가격에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거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문가 룸에서 우리가 그 종목 매수의 이유가 확인이 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룸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룸 방이란 얘기지, 전문가 방. 네. 종목 리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이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7월 7일날, 7월 9일날 두 번의 문자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문자를 딱 받으면은요, 일단은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먼저 해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리포트가 올라가면 다시 문자가 또 나갑니다. 리포트 올라갔다고. 그럼 그때 리포트 확인하시고 내 맘에 드네. 알았어. 아니면 난 이런 건 별로야. 그러면 마시는 거고. 아시죠? 네, 꼭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문자 나간다고 해서 전부 다 사야 된다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내 맘에 드는 거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시간 딱 채웠어요. 너무 길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